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한낮에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전국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죠. 체육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오랜 기간 문을 닫았던 시설들이 개장했고 모처럼 사람들도 야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생활 속 방역은 일상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수영 동호인 너댓 명이 넓은 실내 수영장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운동인 스쿼시장에서도 개인 운동이 한창입니다. 미래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 꿈나무들도 오랜만에 얼음판 위에서 기량을 갈고 닦습니다. 시상훈련만 했었는데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만나서 즐겁고 얼음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70여일 만에 문을 연 체육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개관은 했지만 개인과 시설 방역에 신경 쓰고 최대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이용객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도 2달여 만에 실내 밀집도가 높은 전시관을 제외한 일부 시설을 재개장하면서 모처럼 관람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독제나 발열 체크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또 예약을 통해서 인원수 파악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좀 저 찾는 손님으로서는 마음이 많이 놓이죠. 국립중앙과학관은 발열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3차례로 관람 시간을 나눠 평소 3분의 1가량의 관람 인원만 사전 예약 형식으로 허용합니다. 관람객분들이 밀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요. 미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과 국립부여, 공주박물관 등 주요 공공시설도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다시 관람객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도서관도 운영 시간과 이용자 수를 제한해 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개방했고 국립세종도서관은 복사와 대출, 반납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요 대학들은 실험과 실기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캠퍼스에도 점차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개인 위생과 방역은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생활방역 체제 이행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발생과 2차 유행 징후를 이른 시점에 발견해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연구원은 지역 의료기관이 주 1회 간격으로 의뢰하는 검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등 기존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8종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해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주의 단계부터 실험실 검사 체계를 구축해 지금까지 3,600여 건의 확인 진단 검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등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야 하며 충청권 전체로는 의무 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의무 채용 비율은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의 경우 1년차 18%, 2년차 21% 등 점차 확대돼 5년차 이후에는 30%를 채워야 합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채용 설명회를 다음 달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사태로 개관 30여 년 만에 휴관했던 독립기념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시간당 관람 인원이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붙었고 체험이나 교육은 여전히 중단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0년 통치권이 강제로 일본에 넘어가 처음 국권에 상실했던 치욕이 담긴 한일 병탄 조약. 그리고 일제가 식민 지배를 선전하려고 작성한 통계 자료를 거꾸로 이용해 식민 지배의 실상을 폭로하고 비판한 책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987년 개관 이래 처음 전면 휴관에 들어갔던 독립기념관이 다시 관람객을 맞으면서 선보인 전시물입니다. 1년에 걸쳐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당초 지난 3.1절 직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미뤄졌습니다. 기다리던 재개관 소식에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냥 오늘 같은 날은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아직까지 쓰고 다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관람할 수 있고 전시관별로 인원도 제한됩니다. 마스크 착용 그리고 시간당 관람 인원 제한이 있으니 모두의 안전한 그 관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같이 협조해서 그 전시 관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비를 여럿이 돌려 쓰는 4차원 입체 영상이나 가상현실 체험 공간은 운영이 중단되고 교육이나 행사도 아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과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굵직굵직한 전시 기념 행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속에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우리 결의의 혼과 어를 지키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충남의 미래사업 분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 자연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해양, 문화, 관광 분야 정책사업 등을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7건 안팎의 사업 분야를 선정한 뒤 올해 말 최종 보고회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내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221곳은 빠르면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13일로 정해진 고3학생 등교 수업과 함께 재학생 60명 이하인 도내 170개 초등학교와 51곳의 중학교 등 221개 학교는 가정 형편상 등교를 원할 경우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등교 뒤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20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들이 방역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5, 6월에는 회의, 출장, 연수, 행사 등을 폐지 또는 자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됐지만 올겨울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백신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기술보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고려대 약대 공동연구팀이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란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 만든 인공 항체로 체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달라붙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바이러스 주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만드는 백신보다 시험 과정에서 안정성이 높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연구팀은 자체 실험에서 백신으로서의 효과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 기술의 중항체 효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백신 특허를 보유하는 등 그동안 감염병 연구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이번 백신 개발은 실험 착수 한 달 만에 완성됐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상용화 가능성과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구팀은 백신 후보 물질의 효과를 더 높이는 후속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이 12조 5,82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 늘었습니다. 상품별로는 코로나19로 소비 행태가 변하면서 농축수산물이 91.8%, 음식 서비스가 75.8%, 음식료품이 59.4% 급증했습니다. 반면 문화 레저 서비스와 여행, 교통 서비스 분야는 70에서 80% 급감했습니다. 대전 을지대 병원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로봇 수술을 1,000번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중부권 최초로 수술용 로봇 장비를 도입한 이후 11년 만으로 암 수술이 6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복강경 대장 수술 전문의를 대상으로 직장암 로봇 수술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라이브 서저리를 진행하는 등 중부권의 대표적인 로봇 수술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단 비위 사건으로 경찰의 해이해진 근무 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공주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 경위는 사흘 뒤 동료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치료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고요. 사고 난 다음에 먹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경찰은 A 경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A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B 경정도 올해 초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 경정은 이른바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감찰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간부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했다며 직위 해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음주 사고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까지 경찰이 잇단 비위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세종 지역 1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어제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화상경마장 유치를 검토 중인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가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유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행산업이자 반교육적인 화상경마장은 절대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전국 시도 대부분이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지만 대전시는 시가 전액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040억 원 가운데 대전시 등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액수는 555억 원에 달하는데 대전시는 이를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재해 구호 기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 여력이 부족해지는 데다가 전국에서 광역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대전시뿐이라 논란도 커질 조짐입니다. 대전시는 1분기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역 자재, 장비, 인력 사용 등 참여율이 65%로 나타나 목표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 64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89%가 지역업체 하도급률 목표치 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산업용 보일러 제조 전문 기업 2곳을 유치했습니다. 이번에 유치한 대열 보일러와 BNS는 2022년까지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220억 원을 투자해 보일러 생산 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공장이 가동되면 301억 원의 생산 효과와 74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대중화와 함께 전기차 관련 전력 서비스 특허 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연간 3건뿐이던 전기차 관련 전력 서비스 특허 출원이 2017년부터 2019년에는 연평균 3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 국산 전기차 첫 개발을 기점으로 출원이 활성화됐고 2017년 이후에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기술 분야별로는 배터리 충전과 과금 기술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 인구 감소세가 1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인구는 2018년 12월 정점을 찍은 뒤 매달 평균 490명가량씩 줄어 지난달 말 기준 211만 8,457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5,252명 감소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천안시뿐으로 충남도는 출산율 저하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인구 늘리기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를 목표로 도정 주요 분야에 대한 청렴 대책 점검과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청렴대책본부를 구성해 지난해 청렴도 취약 분야인 공사 분야의 부패 요인을 관리하고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해 내부 청렴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업무 경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인 외부 청렴도 자체 조사를 실시, 업무 처리 시 부당 지시, 부패 행위 여부와 만족도 등 불만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시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10% 적립금 지원 혜택을 7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천안시는 애초 출시를 기념해 한 달간 한시적으로 10%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1인당 한도 금액인 월 5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5만 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다음 달까지 쓴 금액은 연말정산 때 6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 관련 유관기관들이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지원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본부 등 5개 수출지원기관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성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해외 마케팅,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한낮에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10도, 아산 11도, 대전 1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천안 25도, 아산 26도, 공주 26도로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 사이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